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앞으로 미북 관계 전망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전문가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월 12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인 BX 신경작용제가 사용된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재가 잇따르자 트럼프 정부는 이에 강력 대응하는 쪽으로 대북 정책 방향을 잡았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특히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해마다 4월 발표하는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면 북한의 북핵 육자회담이나 미국과의 양자 대화 등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남 암살 사건에 북한 당국이 개입한 사실을 공식 발표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에 기대를 걸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버락 오바마 정부에 비해 더 큰 당근을 북한에 주면서 북한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며 훨씬 더 큰 채찍을 동원해 북한이 이를 견디지 못해 대화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협의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 협상에 북한이 응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면 대상 국가는 무역 제재, 무기 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금지, 대외 원조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된다 해도 실질적 타격을 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김정남에게 화학무기 테러를 한 사실이 부각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 확실합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테러를 직접 자행했거나 지원한 행위, 테러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물자를 제3자에 제공한 행위, 테러 행위자에 대한 은신처 제공 등의 구체적 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 신경작용제가 국제적으로는 금지된 화학무기이고 이를 미사일 등에 장착하면 대량 살상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2008년 당시 조지 부시 정부가 북한과의 핵협상 진전에 맞춰 해제했던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효과에 대해 북한 정부의 무모함과 잔악상을 확인하는 낙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의 이 같은 반인륜적 행위들에 대한 합당하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관련한 미국 내 동향을 예의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북한 테러 지원국 해제 이후 9년 만에 재지정 가능성이 가장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내 테러 지원국 재지정 움직임에 힘을 싣기 위한 전방위 지원을 할 방침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북핵을 자국의 최고 위협으로 여기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북핵을 미국의 직접적인 최고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미쳤을지 모른다는 믿음에 따라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미친 것인가 아니면 명석하고 전략적인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을 수행한 사건은 정권의 역량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성공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으나 아직 이를 미 본토까지 도달하게 하는 방법은 개발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미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운반수단을 구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미 백악관을 방문한 양세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에 북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중국의 협조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약 중국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중무역을 괴롭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미중 관계가 좋다고 여기고 있으며 중국의 협조를 통해 북한을 통제하는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 화학무기 위협이 현실이 됐다며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등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정남 암살로 인한 국제사회의 북한 정권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후속 동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2월 28일 군축회의 기조연설에서 김정남 암살은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데다 잔인한 북한 정권이 언제 어디서든 그 누구에게도 화학무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국제사회가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김정남 피살이 북한의 화학무기 능력과 실전 사용 가능성을 국제사회가 다시 인식하게 했다며 사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김정남 살해에 사용한 BX 신경 작용제를 포함해 화학무기 수천 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량은 2,500에서 5,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특단의 조처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및 특권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 수사 결과로 김정남 암살에 북한 정권 개입이 드러나면 유엔 안보리 회부, 군축회의 회원국 자격 재검토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전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인 군축회의가 규범 설정자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규범 파괴자인 북한이 회의장에 앉지 못하도록 무관용의 자세로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2차례 핵실험 24번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소 26차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고 핵확산 금지 조약,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등 국제 규범을 무시해왔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뒤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적발되자 1993년 NPT를 탈퇴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군축회의 하루 전인 2월 27일 개막한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도 북한 정권의 김정남 암살을 비판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 정권 제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등 연이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금융기관과 기업이 제재를 피해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인 Foreign Policy는 지난달 28일 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 1년 동안 북한 제재 위반 실태를 조사해 만든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해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이 위반 기술의 규모와 강도, 정교함을 향상시켜가면서 금지 물품의 거래를 통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고 다양한 수법을 결합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가는 데는 중국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석탄과 금, 철광석, 희귀광물을 구입해주고 있으며 안보리 제재에도 북한이 국제사회와 불법 거래를 하는 허브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북한의 대동신용은행은 외국의 계좌 네트워크와 중국에 있는 대표 사무실을 통해 국제 금융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대동은행은 금융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위장회사를 통해 북한의 은행들이 외국에서 영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은행은 2013년에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중국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앙골라와 말레이시아, 카리브해 국가에까지 이르고 외교관, 기업인, 밀수업자까지 관여하는 북한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으며 북한이 비밀리에 판매하는 품목에는 금, 석탄, 희귀광물뿐만 아니라 로켓, 스커드 미사일 부품, 정부 기념품, 하이테크 전장 통신 장비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제재에도 불법 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입니다. 중국의 암묵적 방조도 매번 보고서에 실리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에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안이 나온 데 이어 11월에는 제재의 틈새를 메우는 결의안까지 채택됐는데도 북한의 제재 대상 기관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제재 이행 약속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포린폴리시는 지적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 학생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 확대와 김정은 등 북한의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북한 고위급 인물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북한 인권 동아리인 프린스턴 북한 인권 연대는 2월 25일 학내에서 제5회 미국 대학 연합 북한 인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의 안팎 교착 상태를 넘어서라는 제목의 행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진척이 없는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한쪽 손과 발을 잃었으나 기적적으로 북한을 탈출해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해온 지성호 북한 인권 NGO 나우 대표와 세상에 불엄 없어라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일상을 그려낸 바바라 데믹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기자, 북한 인권위원회 대표인 그렉 스칼라튜 등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또한 터프츠 대학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해온 이성윤 교수와 한국에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을 공동 창립한 후 위성 이미지 등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데이터를 수집해온 스카 스티븐스의 강연도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학생들은 이 행사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공개 서한도 발송했는데요.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 상하원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같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북한 정권의 주민 착취 결과물이므로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미사일 문제는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최근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까지 암살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 행위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하고 김정은 등 북한 고위 인사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새 행정부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종식시키겠다는 굳건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학생들은 2016년 2월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차관에 김정은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는 디어 김정은 릴레이 이벤트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한미 양국이 3월 1일 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매년 한미 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해왔던 북한 정권이 올해도 이를 빌미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2달간 진행될 이번 독수리 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스노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 무기들이 동원될 예정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사상 최대의 미군과 전략 무기들이 참가했던 작년을 웃도는 수준의 전력이 동원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3일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올해 지휘소 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지난 2월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함에 따라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훈련에 전략 무기를 대거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에는 우선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전개됩니다. 2월 5일 모항인 샌디에이고에서 출항해 아시아 태평양 해역에서 훈련 중인 칼빈슨호는 1984년 3월 취역한 니미츠급 원자력 항모인데요. 길이 333m, 넓이 40.8m, 비행 갑판 길이 76.4m, 2기의 원자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2개의 항모 비행단과 구축함 전대, 미사일 순양함 레이크 챔플레인함, 이지스 구축함인 마이클 머피함과 웨인 메이어함으로 항모 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칼빈슨 항모에는 FA-18 전폭기 24대, 급유기 10대, S-3A 대잠수함기 10대, SH-3H 대잠수함 작전 헬기 6대, EA-6B 전자전기 4대, E-2 공중 조기 경보기 4대 등이 탑재돼 있어 등장만으로도 북한을 바짝 긴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증원되는 주일 미 해병대에 배치된 스텔스 전투기 F-35B 편대도 이번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 기지에 지난 1월 배치된 F-35B가 일본에서 훈련한 적은 있지만 한반도 전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는 유사시 북한의 대공 레이더망을 피해 은밀히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와 주일 미군 기지에 있는 스텔스 전투기인 F-22도 전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인 키 리졸브는 3월 13일 시작됩니다. 이번 키 리졸브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예방적 선제 타격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포디 작전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디는 북한 핵미사일의 탐지, 교란, 파괴, 방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방어 단계에서 주한미군 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 것을 가정해 시나리오가 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우리 군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집무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의 첫 실제 발사 훈련을 5월 초에 실시합니다. 군은 훈련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이 4월 말에 끝나면 5월 초에 서해상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할 예정이라며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우러스는 최대 500km 떨어진 표적을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이를 먼저 제압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입니다. 공군의 F-15K 전투기에 장착해 대전 상공에서 쏘면 평양의 군 지휘부와 지하 벙커를 비롯해 북한 전역의 주요 시설이 모두 사정권에 포함됩니다. 미사일이 고도 40m에서 50m로 낮게 날아가는 데다 스텔스 영상과 기술이 적용돼 북한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군용 GPS를 탑재해 전파 교란에 상관없이 제 성능을 발휘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독일에서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아직 실사격 훈련은 미뤄왔습니다. 한 발 가격이 2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인데다 사정거리가 500km에 달해 발사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서 우리 군의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올해 말까지 170여 발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성능 검증도 필요한 현실입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발사 훈련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줄이고 군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핵심 무기의 전력화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 등 미국 유력 언론들에 따르면 뉴욕 소재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도널드 자구리아 부회장은 원래 3월 초 북한 외무성 관리들을 뉴욕으로 초청해서 미 북간 트랙 1.5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 간 공식 접촉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탐색해 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번 접촉은 김정남 암살에 금단의 화학무기인 BX 신경 작용제가 사용됐다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발표가 나온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대표단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물론 이번 트랙 1.5 회의가 성사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북미 정부 간 공식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김정남 암살이라는 최악의 수를 두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북한 스스로가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